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하고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고용 개선 등에 힘입어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 지역과 일본에서도 일부 경제 활동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지만은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정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ECB 등 여러 나라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확대되고 그리스 채무 재조정 관련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미 달러화의 강세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주요국의 주가와 시장 금리는 그리스와 관련된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가 미국과 유로 지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국제 유가의 움직임, 신흥 시장국의 성장세 추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입니다. 내수의 경우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들이 월별로 등락을 보이는 등 회복이 여전히 미흡한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영업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는데 그 유가 하락으로 석유 제품 등의 그 수출 단가가 큰 폭 하락한 데 기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그리고 저유가 그다음에 국내 또 해외의 확장적인 거시 경제 정책 등에 힘입어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 중 소비자 물가는 담배값 인상 등으로 여타 공업 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나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0.8% 상승에 그쳤습니다. 다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6%에서 큰 폭 상승해서 2.4%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에 주로 기인하여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에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 금리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영향으로 하락하였다가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반등했으며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이 교차하면서 하락 후 반등하였고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수요 증대에 따라서 그동안의 하락세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1월 중 증가 규모가 전월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지만 계절성을 감안하여 예년 평균과 비교해 볼 경우에는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거시경제의 상하방 리스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현 수준 유지 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 및 물가 전망 그리고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시경제 흐름이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전망 경로에 부합하여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박초롱입니다. 그 ECB의 통화 완화 이후로 각국이 뭐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추가로 펼치면서 환율 전쟁이 일어났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이런 환율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경우에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총재님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화 완화가 각국에서 진행된 이후로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은 약세이긴 한데 원화가 위안화나 호주 달러, 뭐 유로화 대비로는 강세입니다. 뭐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 같은 것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혹시 이런데 대응할 필요성은 없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나라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좀 이렇게 그 한층 더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보면 좀 침체된 경기 회복세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디플레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통화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지만 저희들은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을 환율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결국 이제 다 연결된 걸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이제 지금 각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 미국은 이제 다시 그 금리 정상화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은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어서 이렇게 각국별로 통화 정책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환율 면에서는 달러 강세, 여타 통화 약세 현상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그 실효 환율로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개별 그 국 통화의 움직임도 상당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는 게 저희들이 엔화와 유로화 환율이 되겠습니다. 유안화와 원화의 환율은 뭐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 원화가 그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일 수출은 뭐 지난해 이미 저희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제 새해 들어서도 한 달간의 그 실적을 놓고 뭐 속단하긴 일입니다만은 대일 그다음에 대EU 수출이 지난 1월 달에는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엔화와 유로화에 대한 원화 강세 현상을 저희들이 조금 그 예의주시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정재윤 기자입니다. 그 어제 한일 통화 수합 연장 않기로 이제 기재부와 한은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은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들 다들 하지만 이게 그 통화 수합이란 게 어차피 그 비상시를 대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은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신 건지 또 현재 이제 한중 뭐 한호주 통화 수합이 유지되고 있지만 뭐 다른 기축 통화 들과 좀 통화 수합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좀 다른 어떤 또 그 비상 대비 정책을 좀 연구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일 통화 수합을 이제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저희들이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건전한 건실한 거시경제 여건을 그
감안한 결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환 건전성도 상당히 양호하고 특히 저희들이 한 3,600억 달러의 외환 보유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그 한일 통화 수합의 연장이 그런 그 금융 안정적 경제 여건 면에서 보면 그 연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그 배경에는 저희들이 그 역내 다자간 금융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CMIM 재원이 이제 대폭 확충된 점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저희들이 한번 그런 외환 면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희들이 한미 통화 수합을 이제 체결했듯이 경제 여건이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돌아간다면, 그다음에 외환 시장 여건이 조금 그 어렵게 돌아간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그런 그 통화 수합 체결에 나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건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좀 시계를 이렇게 넓혀 보더라도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런 그 외환 그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처음 나온 질문과 조금 유사한데요. 저희 세계 각국이 따라서 이제 금리를 내리거나 통화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계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 좀 상대적으로 긴축 기조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나라의 통화 완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다라고 판단을 유지하고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통방에서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회복세가 미약하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경기 전망할 때는 그래도 올해 전분기 대비 1%씩 좀 양호하게 성장할 거다라고 판단했던 것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처음 아까 이제 박초롱 기자 질문에 제가 그 환율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제가 반복을 한다면 각국 통화 정책의 상반된 움직임으로 인해서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여타 통화 약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달러화를 이제 제외한 다른 통화에 대해서 원화가 이제 강세를 이제 좀 띄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각국별로 여러 가지 상이한 여건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런 정책을 완화 정책을 편 나라 보면 성장세가 대단히 미약하고 물가가 실제로는 뭐 제로에 근접하다든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그런 나라들이 이런 통화 완화 정책을 폈는데 그에 따른 환율 변화를 갖고 저희들 통화 정책 기조가 상대적으로 긴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복세가 미약한 건 사실은 저희들이 그 전망을 1월 달에 내놓을 때 저희들이 그 이제 3.4%를 전망하면서 회복세는 지난해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분기별로 한 1%에 가까운 성장세를 볼 것으로 이렇게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이제 한 달 지났기 때문에 그 한 달 흐름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그 내놓았던 어떤 전망을 이렇게 뭐 수정할 만한 바꿀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재님 죄송한데 그 현재의 경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기조가 여전히 완화적이다라는 판단 그대로신 건지. 네, 저희들이 이제 통화가 완화에 긴축된 상태를 보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지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실질 금리 수준으로 본다든가 신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상황 뭐 지수 같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이 그 기조가 실물 경기를 뭐 제약하는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이터 유춘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 이후에 가계 부채, 가계 대출,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가격 및 거래량, 코스닥 주가, 뭐 코스피 주가 이런 자산 시장 쪽에서 회복세가 이어지거나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22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유로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뭐 환율이 정책의 결과지 목표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22의 통화 완화 정책이 우리 경제 실물 경제에는 긍정적인 면이 많은 걸로 판단하시는지 부정적인 면이 많은 걸로 판단하시는지 견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산 가격을 보면 우선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조금 다른데 우선 주식 시장을 보면은 현재 저희들 주가는 뭐 크게 상승하지 않고 어느 일정 수준에 조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통화 완화 정책을 편 나라 그다음에 또 경기 회복세가 강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저희들 그 아직 주가의 회복세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어떤 거래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큰 폭은 아니지만 아주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 가격 그 상승 기대는 여전히 좀 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요인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가계 부채 문제 등 구조적인 요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는 현재는 미약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임을 보일지도 저희들이 좀 속단하기 어렵고 이것 또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2의 이제 완화 정책에 따라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우리에 주는 그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 우선 그 22 완화 정책으로 1차적으로 이제 유로화가 약세를 보여서 일단 수출에는 저희들이 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수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고 지난 그 1월달의 수출을 보면 대EU 수출이 좀 큰 폭으로 마이너스였는데 그 환율 영향도 뭐 부분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경쟁 면에서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EU의 그런 확대 완화 정책에 따라서 유로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런 회복세가 높아진다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블룸버그의 이지연입니다. 그 지난주에 IMF에서 연례 협의를 하면서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폭을 감안했을 때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다소 약세로 평가된다고 얘기했고요. 또 10월달에 한은이 인하하신 이후에 6개월 정도 지표를 관찰한 이후 2분기에 필요하면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그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앞서 언급하신 거랑 약간 그 비슷하긴 한데요. 그 지난달에 4분기 GDP는 안 좋았지만 2015년 경기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최근 1월 지표 나온 것 바탕으로도 여전히 그 비관적이지 않다는 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질 실효 환율 말씀하셨는데 실질 실효 환율은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질 실효 환율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준을 언급할 때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유의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근에 달러가 강세였지만은 여타 통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 우리나라의 실질 실효 환율은 다소 좀 절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경기 여러 지표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느냐 아마 그 질문이시죠? 예, 저희들이 한 달간 1월달 그 지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해석을 요합니다. 그 판단하는 데는 이제 계절적 요인 그다음에 또 설 연휴가 1월에 있느냐 2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달 수치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경제 성장을 둘러싼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불확실성이 부분적으로 또 해소된 측면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전체적인 그 리스크가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는 그야말로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파이낸스 이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 경제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고 일각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경기가 더 악화됐을 거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총재님께서는 작년 하반기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리 인하가 실물에 그 영향을 주기까지는 적어도 2, 3분기는 이제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 8월과 10월에 금리를 내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금리 인하했을 때 첫 번째 어떤 그 시작이 되는 스타트하는 그런 금융 채널, 금융 경로는 작동을 하고 있다 봅니다. 금리 경로라든가 또는 신용 경로, 시장 금리도 내리고 또 그 은행의 대출도 견조하게 늘어나는 점에 비춰서 볼 때 일단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그 금리 경로와 신용 경로는 작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실물에 미치는 효과는 아무래도 좀 시차가 있는데 저희들은 두 차례 그 50bp를 내렸기 때문에 그 소비라든가 투자에는 분명히 효과를 미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워낙 그 저희들이 대외 여건이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경제 주체의 어떤 그 심리가 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저희 구조적 요인이 과거보다 더 이렇게 그 심화됐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금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는 과거보다는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 잘 보내십시오. 이데일리 김남혜입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까 하는데요. 그 물가 쪽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통방 쪽에서는 뭐 물가 상승률 쪽에 대해서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쪽 그 최근에 국내 경제 동향의 종합 의견을 보면 소비자 물가는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 지속이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 지난달은 그 경제 전망이 있어서 그 없었지만 어쨌든 전에 걸 좀 찾아봤더니 12월 말 연방 그 연간 통방을 할 때 소비자 물가 얘기를 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방 압력이 지속된다라고 표현한 게 물론 이제 통화 정책 방향 문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지난번 과거 통방을 좀 찾아봤더니 2012년 10월 달에 수요 압력 완화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인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3년도에는 수요 압력 약화라는 표현이 있으면서 추가 인하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 수요 압력 완화라는 측면이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의미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잠깐 수요 면에서의 하방 압력 지속이라는 문구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아까 연방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경제 동향 오늘 나온 거에 종합 의견에 보면 예, 소비자 물가는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 지속이라고 돼 있고요. 예, 이거를 과거 문구를 좀 찾아봤더니 그 작년 말에 나온 그 연간 통화 정책 방향 거기에 보면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 완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스탠스의 변화인지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연방 12월에 그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은 시계가 금년 한 해입니다. 금년 한 해를 봤을 때 좀 추세적으로 그 완화될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계의 차이고 이번에 그 오늘 발표한 그 경제 동향 거기에는 최근의 동향을 얘기한 거고 연방은 앞으로 1년에 시계를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표현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그 시각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그게 뭐 바뀐 건 아직은 아닙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금년이 시작된 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경제 흐름이나 물가의 추이가 그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이거는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